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갱스티브입니다. 자, 오늘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LTV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여지껏 부동산을 하면서 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부동산 뉴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 처음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새롭게 지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집값을 잡고자 엄청난 의지를 보이면서 토지 허가제까지 만들면서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보였으나 현 정부 부동산 실패를 겪으면서 다사다난한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사 대책까지 나온 상황이죠. 6.17 부동산 대책, 작년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투기 지역은 서울만 중심으로 하고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의 외곽 지역까지, 조정대상 지역은 과천이나 이런 핵심 지역까지였으나 투기과열지구를 수원까지 묶어버리면서 조정대상 지역은 더 그 주변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 지역은 44군데에서 69곳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투기과열지구는 31군데에서 48곳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규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심지어 이런 말이 나왔었죠. 실미도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거주하고 계시는 마을 주민들까지 좀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9월 19일 기준으로 수원, 성남, 안양, 단원구, 구리, 군포 등 여러 곳이 투기 과열지구로 적색으로 표기한 데가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세종까지 묶였었는데요. 이때 세종 잡으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무려 7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부동산계에 혁명을 가져왔던 동네이기도 하죠. 투기 과열지구로 다 묶였습니다. 과천, 광명, 하남, 수원, 성남, 안산도, 구리, 의왕, 용인 다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서 한번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대한민국 전체에 아주 조정대상 지역이 걸리겠어요. 처음에는 이 서울 것만, 자 이쪽 부분이 서울입니다. 이쪽 부분이, 자 서울 것만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줄 알았으나 점차 과천부터 광명까지, 안양, 의왕, 성남까지 번져가면서 군포, 수원, 영통, 용인까지 투기 과열지구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안성갑, 평택, 화성, 중구 이쪽까지도 다 그냥 장악을 해버렸어요. 거래가 되지 않는 지역까지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전에는 김포나 파주는 조정대상 지역에 끼지도 않아가지고 비조정대상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이죠. 지금 현재 김포, 파주, 지금 현재 보이는 거 하얀색이지만 여기 지금 현재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대상 지역에 끼지도 않아가지고 김포와 파주의 거래가 정말 활발하게 일어났었고요.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신고가들이 점점 많이 발생이 됐었던 지역입니다. 아니 정부가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정을 하는 건지 의문스러워요. 양주 이 끄트머리는 왜 조정대상 지역이죠? 이해가 안 갑니다. 안성도요? 아니 근데 왜 광주, 여기 이 부근은 이렇게 지금 근접해 있는 지역들은 솔직히 지금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싶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곳들이 묶여 있다.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다릅니다. 한도가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 비규제 지역 무주택자 70%까지 대출 가능이고요. 자, 무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60% 정도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는 40% 적용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요자 대책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무주택 세대주 주택가격 5억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 7천만 원 이하가 있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투기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억 원 이하는 LTV 40% 적용이고요. 9억 원 초과는 LTV 20% 적용입니다. 자, 무주택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입니다. 똑같습니다.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자, 9억 원 이하 40% 적용이고요. 9억 원 초과인 경우는 20% 적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 6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제가 무주택자이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5억 4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5억 4천만 원 대출하게 되면은 빚 갚는데 너무 힘드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5억 4천을 다 대출을 받으면 좋겠지만 3억, 4억 정도 대출을 받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왜냐하면은 1억에 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억이면은 한 90만 원. 뭐 이것도 그냥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에 따라 좀 다릅니다. 금리에 따라 다른데 보통 1억에 50만 원, 2억에 9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3억이면은 대략 한 120에서 14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셔라. 그래서 괜히 영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초과면 대출 없습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자,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해 주담대 금지입니다. 금지예요, 아예. 그냥 1주택만 갖고 사셔야 됩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1주택을 사기 위해서 70% 대출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거는 비규제 지역에 한해서 관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주택을 갖고 계시려고 하면은 자, 무주택자가 구입 후 2년 내 저입하거나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 시 전입 시 가능합니다.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자, DTI는요, 연봉이 3,500이다. 그러면은 3,500에 관련해서 총 연봉의 50% 정도를 빌려주는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신용대출도 1억 이상 막혔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요,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한도가 더 필요한 경우 1구명권에서 50%를 저금리로 받고, 자, 저금리라는 거는 2.3에서 2.5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말 저렴한 겁니다. 이렇게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2금융권을 이용을 해서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받으실 때 자, 1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즉 주담대 금리 조건을 최대한 적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을 끌어서 1억 미만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1억 이상 빌리게 되면은 주택 팔으셔야 돼요. 주택 팔으셔야 합니다. 또는 마통 개설,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가지고 신용대출 대신에 마통 개설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끌어가지고 본인 돈,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또는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해가지고 영끌해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LTV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어떤 나라가 지금 20대, 30대 이렇게 목을 조여오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주택 또는 살기 좋은 동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정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목을 조여오고 있어요. 발목을 잡고 있어요. 자, 이러니 서울시장이 당선이 국민의힘당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빨리 좀 부동산에 대해서 일깨워서 좀 규제를 좀 푸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는 하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규제를 풀게 되면요,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게 됩니다. 또 정부, 일가, 집값 95% 대출에 정부는 곤혹이다. 최근에 정부에서
나왔었죠. 95%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근데 이 95% 대출까지는 좋았으나 핵심이 근데 이게 아니었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민주당, 그 다음에 정부를 당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LTV 10% 완화 추진. 자, 김부겸 90% 이상 풀자 주장. 기재부 섣불리 도입되는 부작용 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를 상향 조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집값의 최대 95%까지 대출을 지원해줘야 되는 영국의 주택구매 지원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또 어디다 가져와가지고 쓰고 있어요, 지금. 아니, 여태까지 70% 대출하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가율지역 이렇게 확대하더니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이 되니까 집값의 최대 95%까지 대출을 해준대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니까 지금. 영국의 생애 최초 구매자들은 정부 지원 40%에 은행 대출 55%를 집값을 더해서 최대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값이 이제 폭락한다, 내려간다 이런 얘기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내려갈 수 없는 구조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규제입니다. 규제. 투기가해지고 조정대상 지역 이런 식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현재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수원에 집을 산다.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수원에 집을 사고 싶다. 자,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투기가해지구입니다. 빨간색이죠. 자, 투기가해지구는 위에서 보셨다시피 9억 이하 40%입니다. 40%. 아니 6억짜리를 살려면 40%만 빌려주기 때문에 2억 4천 정도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 9,900만원. 1억 이상이 안 되니까 9,900만원입니다. 제 돈이 지금 여기서 3억 이상이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취등록세랑 여러 가지 세금, 재산세 이런 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잖아요. 3억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만 6억짜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 사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송영길 의원이 LTV를 90%까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LTV 완화를 요구하면서 H2B 제도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규제를 때리고요. 투기가열직으로 묶고요. 그 다음에 토지도 제한시키고요. 매매도 15억 이상 초과는 대출이 없고요.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송영길 의원, 김부겸 이런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의를 점점 정부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내 긍정적인 움직임에 정부는 곤혹스럽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자마자 문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었어요. 이제 집값 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잘 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문 대통령 시장 안정만 담보되면 재건축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오세훈 사실상 퇴짜 맞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지금 안전진단이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요, 재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정부에서 지금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긴급 지원을 요청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자, 오 시장은 지난 21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문을 발송했다. 기준이 엄격하게 이를 완화하지도 않고는 오 시장이 구상한 민간 주도 아파트 재건축으로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자, 노무현 정부 때도 2003년 도입되어 있는데, 자, 총점을 100%로 하되 구조 안전성과 주거 환경, 그 다음에 비용 분석에 각각이 가중치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2003년에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제도를 2021년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 무려 18년이 지난 이 안전진단 제도를 21년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50%까지 올라갔다가 40%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린 박근혜 정부 때는 20%까지 내려갔다. 박근혜 정부 때 집을 많이 사라고 권유를 했었어요.
집 사세요, 집 사세요 이러면서 보금자리론이 그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집을 가져 있지 못한 무주택자에게, 실수요자들에게 엄청난 행운이 있었던 거는 이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2017년부터 그 기조가 확 꺾여버린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 문 대통령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지만 이 공공재개발도 그렇습니다. 자, 민영으로 운영하는 LH라든가 요즘 말이 많죠. LH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SH가 있죠. 자, 이런 민간 재개발을 하고 있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지만, 자, 오세훈 시장은 자, 이런 민간 공공 재개발이 아니라 자, 대기업을 이용한 재개발 추진 사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아니, 강남 3구 주민들이요, 투표율이 97%가 넘었습니다. 무조건 다 오세훈 시장으로 밀어줬는데요. 오세훈 시장도 임기가 1년 3개월이지만 이제 1년이 남았지만 약 1년 정도의 임기 기간 동안 어떤 것이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찬에서도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하는 모습은 뭔가 딜을 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이제 곧 6월 달이면 종부세와 재산세가 내는 달입니다. 하루빨리 부동산이 안정화가 되면서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 청년들에게 암울한 뉴스는 더 이상 안 보였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 부동산 뉴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